그래서 오늘은 제가 예술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좀 하다가 이 크리에이터 프레이라는 개념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크리에이터 프레이. 그러니까 이 예술이라는 것이 그 의식주처럼 뭐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을 위한 그런 문화가 아니라는 거죠. 인간은 그것만 가지고는 만족할 수가 없는 거고, 뭔가 궁극적인 만족을 위해서 찾아 헤매는데, 예술은 바로 그러한 어떤 궁극적인 만족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행위가 아닌가. 그래서 가장 신성하고 창조적인 삶을 위한 창조주 놀이다라고 정의를 해봤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 보면은 인형을 가지고 엄마 놀이, 뭐 아빠 놀이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이 엄마 아빠가 되는 것이 어떤 꿈이고, 그거를 인형을 통해서 가상으로 이제 실현해보는 뭐 그런 놀이를 하는데, 우리 인간도 그런 것이 아닌가. 인간도 어떤 그 신을 동경하고 신과 같은 그런 창조적인 능력을 동경하면서 그거를 흉내내 보는 거, 이것이 크리에이터 프레이고, 이것이 인간으로서 가장 이상적인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놀이가 되려면은 모든 놀이에는 어떤 그 목표가 있어야 되고, 또 목표를 향해서 공격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고, 또 그거를 방해하는 수비가 있겠죠. 수비가 있고, 또 반칙이라는 그 룰을 정해가지고 그 게임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러면 이 크리에이터 프레이에서 목표가 뭐냐? 그 목표를 창조성, 신의 속성이라는 것은 창조성이죠. 그거를 이제 미학에서는 미의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의식. 가장 그 이상적인 의식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고요. 창조성을 위해서 우리가 공격적으로 나가는 그 방법 혹은 그 조건은 시대성과 정체성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시대성이라는 것은 이제 과거와의 차별화된 오늘날의 시대에 요구되는 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성 안에는 현실의 문제가 거기에 이제 녹아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거를 해결하고자 하는, 또는 그러한 어떤 흐름을 반영한 그런 특성이 들어갈 때 과거와 다른 새로운 창조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정체성이라는 것은 타자와의 차별화죠. 이 동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를 위해서는 나만이 갖고 있는 개성이 드러나야 이 창조가 되겠죠. 결국 예술은 이 새로움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과거와의 차별화와 타자와의 차별화, 이게 확보가 될 때 어떤 새로운 창조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창조성을 향해서 공격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수단, 방법이라는 것은 시대성과 정체성을 장착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이것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이제 수비를 뚫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비가 강력할수록 작가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그게 잣대가 되는 거잖아요. 이 수비가 어떤 내용을 이루고 있냐면은 사회적 편견과 경직된 형식이다. 사회적 편견. 어느 시대나 편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편견이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편견이 이데올로기를 만들고, 그런 이데올로기가 개인의 자유를 억누르면서 부조리한 사회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시대의 사회적인 편견이 경직된 형식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봉건 사회에서는 신분제도가 경직된 형식이라면 오늘날에도 이분법적인 그런 분류에 따른 그 수직적인 관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또 뭐 예술에서도 경직된 형식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직된 형식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그것이 이제 예술의 과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수비 없이 혼자서 공격을 한다? 이건 그냥 연습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연습은 되겠지만, 그거를 정식 게임이라고 보지는 않죠. 작가들의 작품을 보면은 이 수비가 안 느껴진다. 수비가 안 느껴지고 혼자 그냥 공격하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혼자 해요. 뭐에 대한 얘기인지가 없이 그냥 해버리기 때문에 그 뭐 게임이라기보다도 그거는 혼자서 연습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반칙을 하면 안 돼요. 크리에이터 플레이에서의 반칙이라는 것은 표절입니다. 표절. 남의 것을 보고 베끼는 거죠. 아무리 새로 와도 남의 걸 보고 베끼면은 이건 반칙인 거죠. 예술에서. 그래서 표절을 하지 않은 한에서 시대성과 정체성을 통해서 어떤 창조성에 도달하는 거, 이것이 크리에이터 플레이다. 이 게임을 알아야 게임을 즐길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목표나 뭐 공격 방법, 그 다음에 반칙, 이런 룰들을 알고 있어야 내가 이걸 즐길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 이것이 머릿속에 안 잡혔다면은 진정한 예술가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죠. 뭐를 위해서 예술을 하는지 그게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적인 예술가가 될수록 이상적인 인간이 되는 거죠. 그죠? 인간은 결국 그 신을 닮고자 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떠한 대가가 없이도 창작에 몰두할 수 있는 그 이유가 그 행위 자체에서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아마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러한 그 쾌감을 느끼기 때문에 예술을 지속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뭐 경제적으로 어렵고 뭐 팔리지도 않고 관심도 못 받는 거를 지속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근데 이 창작에서 한번 만족감을 느낀 사람들은 뭐 어떠한 다른 대가가 없이도 작업에 몰두할 수 있는 거죠. 그 이유는 그럴 때만 이 삶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뭐 아무런 그것이 없이 그냥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반드시 이제 그걸 맛볼 수 있을 때 다른 거를 포기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인간한테 그 만족감이 있지만 이 창작에서 오는 만족감이 가장 큰 것 같아요. 나의 그 잠재 능력이 발현이 되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미의식을 통한 창작이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자 존재 이유라는 증거가 된다. 결국 우리는 어떤 그 쾌감의 그 질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인생의 길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설명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뭔가 내비게이션이 우리 안에 내장이 되어 있는 거겠죠. 그래야 어떻게 살 건가 결정되잖아요. 그래서 그 내비게이션의 그 작동 방법은 그 쾌감을 결국 보는 건데, 이것이 미의식으로 방향이 서느냐 아니면 추의식으로 가느냐, 이걸 보는 건데, 쾌감의 어떤 그 질을 선별해 가지고 미의식을 향해서 이렇게 가다 보면은 그것이 인간이 가야 될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창작을 할 때 인간은 가장 궁극적인 만족을 느낀다. 이거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답이 거기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 재미라는 말 많이 쓰죠. 작품을 볼 때도 저 작품 재미있네. 작품을 할 때도 그 재미를 느끼지만 남의 작품을 볼 때도 우리가 좋다는 그 표현이 재밌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하죠. 재미있다, 재미없다. 이 재미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의 어원이 어디에서 왔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한자는 아니거든요. 한자에 재미가 없죠. 흥미, 이거는 한자죠. 한자인데, 재미라는 말은 자미에서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들 많이 보더라고요. 자미.
한자로 자. 자자가 이 불어난다는 뜻이거든요. 확장되다, 불어나다, 늘어나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글자인데 뭐가 늘어나냐는 거죠. 그거는 우리의 그 의식이 불어나고 있다. 그 의식이 어떤 대상들에 계속 연결이 되면서 또 심화되고 있는 거죠. 인식이 더 심화될 때 그때 이제 어떤 맛이 느껴지는 거거든요. 새로운 맛, 미라는 건 맛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가보지 않은 그런 미지의 땅을 이렇게 갈 때 그 새로운 맛이 느껴지죠. 그러면서 뭔가를 새롭게 알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게임이 재미있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게임이 재밌다. 게임은 자기의 스코어가 이렇게 불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때 우리는 재미를 느끼거든요. 근데 작품이 재미있을 때도 있지만 재미없을 때는 어떤 때가 재미없냐면요, 이 불어나는 것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 이게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이렇게 해서 될 건지, 뭔가 이렇게 쌓이고 축적되고 발전되는 느낌이 있을 때 우리는 재미를 느끼는데, 우리 인생이나 예술은 그게 파악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재미를 잘 못 느끼는. 근데 스포츠나 게임 같은 거는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이 스코어가 이렇게 올라갈 때 그 확장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불어나는 느낌. 그것이 이제 거기서 느끼는 맛이거든요. 재미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의식과 관련이 있다. 재미라는 말은 우리의 의식이 확장될 때 느껴지기 때문에 이 재미있느냐 지루하냐의 여부는 내 작업이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를 판단하는 1차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 일단은 작업을 하는 사람이 재미있어야 되는 거예요. 재미가 있어야 그거를 보는 사람도 재미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재미라는 것이 어떤 그 의식이 확장됐을 때 그 확장된 의식이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결과물을 볼 때도 재미를 느끼게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재미가 없다는 얘기는 뭔가 길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죠. 뭔가 방향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잘 되는 건지 이렇게 해서 되는 건지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지는 거라고요. 이 대상과의 깊이가 생길수록 모르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재미가 생기는 거거든요. 공부도 마찬가지죠. 뭐 이렇게 파고들면은 새로운 걸 알게 되기 때문에 재미가 있는 건데 늘어나는 거를 즐기지 않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거라고요.